네, 이번 주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룹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 씨가 전처인 유리 씨의 사생활 폭로 이후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또 한편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트리플 스타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또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참 논란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먼저 지금 라붐 출신 이제 유리 씨가 전 남편이죠. FT 아일랜드 최민환 씨에 대해서 사생활 의혹을 좀 폭로를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공식 일정에서 좀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리 씨가 결혼 생활 중에 최민환 씨가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또 시댁에서 식구들이 있는데도 본인을 강제추행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최민환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사과했고 이후 방송가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네. 폭로가 나온 그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26일에는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FT 아일랜드의 아시아 투어 콘서트에서 무대 뒤에서 드럼을 연주를 했고요. 내일 일정부터는 최민환 씨가 맡은 드럼 포지션이 세션 연주자로 대체돼 FT 아일랜드는 잠정적으로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FT 아일랜드의 팬미팅 일정은 취소가 됐습니다. FT 아일랜드는 오는 23일 체육대회 컨셉트의 팬미팅을 열 예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무리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민환 씨는 방송에서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새 자녀를 데리고 싱글 데디로 첫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다시 보기 영상도 삭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민환 씨가 그룹에서 완전히 퇴출된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FT 아일랜드가 잠정적으로 팀을 재편하지 않고 2인 체제로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리 씨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폭로를 한 이후에 국민신문고에는 최민환 씨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를 했고 최민환 씨는 앞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속사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어떤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 예정된 FT 아일랜드의 스케줄과 관련해서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FT 아일랜드가 이렇게 멤버로 인한 논란에 휩싸인 게 또 처음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팬들의 마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그룹이 어떻게 좀 운영이 될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FT 아일랜드가 Five Treasure 아일랜드의 약칭입니다. 예. 5개의 보물섬이라는 뜻이고 이 팀 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5인조로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멤버의 탈퇴로 몇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년 멤버인 오원빈 씨가 탈퇴하고 새 멤버로 송승현 씨가 들어왔었고 네. 이제 최종훈 씨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서 퇴출이 되면서 4인조로 개편을 또 했습니다. 또 송승현 씨가 탈퇴한 이후에 2019년부터는 3인조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최민환 씨 논란으로 FT 아일랜드는 2인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사실 2명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원년 멤버의 반도 채 남지 않은 데다가 밴드인데 메인 보컬과 베이스 포지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이 최종훈 씨 논란 때는 나서지 않았던 이홍기 씨가 이번 최민환 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그를 감싸는 발언을 해서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선급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게다가 최민환 씨가 부성에 강한 이미지로 예능에서 사랑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를 떠나서 대중의 실망감은 이미 너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대중의 실망감을 또 한 번 안긴 이 인물이 네. 있습니다. 이번 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스타가 또 있는데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트리플 스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굉장히 요리를 할 때 FM대로 요리를 하고 또 바른 이미지로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셰프 트리플 스타가 양다리 의혹과 취업 로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트리플 스타의 전처 A씨, 전 여자친구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가 A씨와 교제 당시 결혼을 앞두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트리플 스타가 쓴 반성문을 공개하면서 연애를 시작한 뒤부터 여자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A씨는 트리플스타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미슐랭 레스토랑에 면접을 볼 수 있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트리플스타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잠수 이별을 당한 뒤에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리플스타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반성문에는 당시에 본인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취업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흑백 요리사를 보지 않은 분께서는 뭐 트리플 스타가 굉장히 이제 생소하고 무슨 미슐랭 스타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주가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스타 셰프인데 앞으로 굉장히 그 활동이나 영향에 좀 큰 끼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트리플스타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예. 본명은 강승원이고요. 트리플스타는 미슐랭 3스타만 3곳에서 일했다고 해서 흑백 요리사 제작진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미식 행사에 트리플스타가 출연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예정된 출연이라 취소가 어렵다면서 트리플스타의 출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출연이 된다면 공식석상에 서게 되는 걸 텐데 여기서 또 추가 입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 부부 간의 어떤 그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 10월에 파경이 알려진 박지윤, 최동석 부부는 최근에도 쌍방 간의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매체를 통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 담긴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예. 이 녹취록에 따르면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의 정서적 바람을 주장했고 박지윤 씨는 의처증을 의심하며 부부 간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최동석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경찰이 이들 부부 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한 건데요. 예. 이 제주경찰이 박지윤 씨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두 사람의 이혼 과정, 갈등 과정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려지면서 피로감도 좀 높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지금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일단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박지윤 씨가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갔고 최동석 씨는 면접 교섭권만 가져간 가운데 두 사람은 현재 재산 분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부부 갈등의 전말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두 사람이 압구정 아파트를 파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부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 박지윤 씨의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지만 최동석 씨가 결혼 이후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18억 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하라고 한 것이고 박지윤 씨는 최근 이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와 최동석 씨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예. 지난 8월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이달 중에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와 남성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지금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받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이야기인데 시즌 6가 또 패러디 논란에 휩싸였더라고요. 워낙 프로그램 특성상 자극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26일에 SNL 코리아 시즌 6가 TVN 토요일 드라마 정년이를 패러디한 컨텐츠를 선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년이를 외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성적 희화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정년이는 여성들의 성장과 연대를 담아내는 작품이고 심지어 그 주인공인 정년이는 미성년자 캐릭터인데요. 이런 작품의 의미와 캐릭터의 특징은 무시한 채 불쾌감만 안긴 겁니다. 하지만 이 논란과 관련해서 플랫폼과 패러디 연기를 선보인 방송인 안영미 씨까지 별다른 사과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SNL 코리아는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넘은 패러디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진스의 한이, 또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패러디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최근 SNL 코리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쿠팡플레이 같은 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심의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비슷한 논란이 계속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OTT와 또 국내 방송의 규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디까지가 뭐 시원한 풍자와 해악인지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연예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